웹 접근성 체크리스트는 실무에서 살펴봐야 될 항목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체크리스트가 24가지거든요. 국내의 웹 접근성 규칙은 여기 이 웹 접근성의 이 가이드라는 요것도 잠깐 가보면 국내 웹 접근성 지침은 2.1 버전에서 24개의 검사 항목이 있어요. 이 검사 항목을 다 통과해야 저 웹 접근성 인증서를 줘요. 인증 마크를.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일단 이 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크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원칙이.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해서 크게 경고성까지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좀 전에 제가 오픈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여기에서 실제 샘플을 가지고 몇 가지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눈으로만 봐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코딩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있는 것들을 제가 예제로 따로 만들었어요. 예, 다운로드 해볼게요. Accessibility Base라고 해서 압축을 풀어 주십시오. 됐나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01번 Perceivable 이게 인식의 용이성 브라우저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에서 브라우저에서도 일단 열어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식의 용이성에서 항목들은 안내차 제가 여기에 PRE 태그에다가 쭉 넣어놨고요. 자, 첫 번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된다는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이미지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여기 new, 상품평, 이렇게 있어요. 지금 Alt가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웹표준 검사할 때 오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오류는 안 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럼 오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Alt에다가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건 누굴까요? 요 그림 4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Alt 안에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N, new라고 해서 그러니까 색을 예, 게시판 같은 거에 새 글이 있을 때 저렇게 뜰 거잖아요. 그렇죠. 쟤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새 글이니까 그냥 N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한글 쓴다면 새 글 또는 영어로 쓴다라고 하면 new post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품평이죠. 정말 상품평이니까 상품평이라고 당연히 써줘야 되고 얘는 장시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럼 얘는 요거 지금 이 그림이 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기 안에 있는 거 다 써야죠. 오늘만 특가부터 해서 9,900원이니 뷰티 샌들이니 해서 다 써야죠. 그죠? 네. 그럼 얘는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3 노티스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지금 얘가 나온다는 건 이건 지금 뭐로 한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로 한 거잖아. 그죠? 이것도 맨 처음에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안에 글씨를 안 써요. 백그라운드로 할 거니까.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러면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를 읽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가 저 안에 문구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고객센터니 해서 고객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저 그림에 있는 글씨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막 제공이야. 영상에 자막을 제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면 수화 같은 것도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이제 알면 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색과 무관한 컨텐츠를 쓰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녀의 그래프를 본다라고 해볼게요. 통계.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해서 신사 이미지를 해놓고 여자는 이렇게 해서 치마를 입는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되죠. 근데 만약에 색깔로만 구분했어. 파란 거, 빨간 거. 그러면 이 색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거든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모양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컨텐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명확한 지시 내용은 얘는 뭔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잠깐만 이건 PDF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정확한 지시사항은 여기 안전한 비밀번호를 칠하는데 안전한 비밀번호에 대한 예시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가장 베스트는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mailchimp.com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셨나요? 저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는 게 사실은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로운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인 업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누르면 여기 회원가입할 때 명확한 지시사항이 여기 있잖아요. 패스워드 입력할 때. 지금 보면 최소 소문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봐요. 여기에서 패스워드 입력할 때 제가 소문자 하나 넣었어요. 그럼 저건 했대요. 대문자, 스페셜 캐릭터, 특수문자,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잘 돼 있죠. 저거 하려면 스크립트 엄청 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번거롭다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편하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은 이 컨텐츠의 명도 대비예요. 지금 이제 브라우저 화면을 잠깐 보면 제가 일부러 얘 색 대비를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 색 대비가 지금 약해요. 저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지금 잘 읽을 수 있는데 컨텐트란 글씨를 읽을 수 있는데 얘 색에 이제 시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쟤를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얘의 그러니까 색 대비를 최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대 1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몇인데?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몇인데를 파악을 해보려면 사이트의 도움을 한번 빌려볼게요. 컬러 컨트라스트 이게 색 대비니까 컨트라스트 체커라고 해서 구글링 좀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라스트 체커 해서 맨 위에 검색 결과 나왔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색깔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컨트라스트 레티오를 알려줄 거거든요. 자, 우리 CSS 아까 작성한 거에서 배경색 여기 지금 배너거든요. 클래스명 배너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배너의 배경 색깔이 실버, 이거 CCC예요. 그리고 글씨 색깔을 EB로 했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CCC, 글씨 색깔을 EB 이렇게 해봤어요. 됐나요? 그랬더니 컨트라스트가 1.34대 1분이 안 된대요. 이걸 얘 컨트라스트를 더 올리려면 최소 4.5대를 하려면 얘를 4.5 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라이트니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얘가 여기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요게 월드의 이 CH라는 게 이게 accessibility,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웹 accessibility라고 해서 요 규칙, 그 규칙에 AA라는 규칙을 패스했다. 더 엄격하게는 AAA까지 가려면 짝짝짝짝 해서 몇 대까지? 7.3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4.5대 1. 4.5만 넘으면 돼요. 됐나요? 이 색깔 525252의 색깔을 복사해서 코드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색 대비가 확실하게 기준을 통과하니까 됐습니까? 네. 저렇게 해서 색 대비를 반드시 올려줘야 되고, 이게 웹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체크해주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URL이 뭐였더라? 체크 마이 컬러스가 있나? 좀 볼게요. 오케이. 걔도 들어가 보실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사이트에 주소를 넣으면 거기에서 색 대비가 약한 부분을 찾아줘요. 제 사이트 아까 링크로 드린 거에서 제가 easy2 웹의 maru.net에도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이게 그냥 실험용으로 예제목 넣고 막 그런 사이트예요. 제 공식 사이트는 저 이지 앱이 있고 찾았어요?
네, 해당 주소를 넣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 주소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대요. 맨 밑에 보면 주소를 넣고 체크를 해봐 주세요. 이제 얘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얘가 X돼 있는 부분만 참고를 하는데 지금 얘가 글씨가 없는 부분도 막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웹사이트에서 어긴 부분을 찾아주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웹 접근성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옛날에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그레이빗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이트를 회색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색깔을 빼요. 색깔을 뺐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색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색깔을 빼서 보여줘요. 주소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주소를 넣고 make it gray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 서비스 없어요. 이 사이트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되게 중요해요. 134번 자동 재생 금지. 웹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영상을 넣잖아요. 네, 근데 영상을 들어가면 자, 지금 상태에서 비디오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동 재생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멈춰 있잖아요. 네, 오토플레이 그럼 넣어볼까요? 오토플레이 넣어볼까요? 네, 오토플레이가 되고 있네요. 소리도 나고 있네요. 잠깐만 뺄게요. 자, 이거 어떻게 멈춰요? 좀 전에 제가 멈출 방법이 없어서 지금 빼버렸죠? 자, 일단은 지금 영상에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영상은 절대로 오토플레이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얘를 다시 오토플레이를 넣고요. 제가 파이어폭스에서 한번 볼게요. 얘를 오픈인 아더 브라우저 해서 여기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네, 서버 주소 똑같이 열었는데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오토플레이가 있거든요. 플레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여기에 표시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됐냐?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이 사이트에 소리 있는 미디어 자동 재생을 차단했습니다. 네, 브라우저 내에서.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크롬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어쨌든 들어왔을 때 자동 재생이 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파이어폭스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동 재생이 되냐면 왜 자동 재생을 하면 안 되는지부터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 사이트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귀로도 듣고 있고. 근데 이 사이트를 귀로만 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들어왔을 때 스크린 리더가 메뉴를 읽어주고 내용을 읽어주고 그래 내가 원하던 건 그거야. 거기서 엔터해서 또 다른 페이지로 가야지 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스크린 리더가 메뉴를 읽어주는 동시에 갑자기 음악이 막 나와요. 겹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이 동영상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음소거. 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넣어보세요. 자, 제가 음속을 넣었더니 지금 이제 파이어폭스잖아요. 파이어폭스에서 영상이 플레이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건 마찬가지 누구한테도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롬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도 자동 재생이 되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야 자동 플레이가 켜지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확인됐나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에 저런 배경을 쓰는 거는 우리가 얘를 무한 반복하려고 쓰죠. 그죠? 이렇게 루프를 넣어 놓습니다. 자동 재생 금지 봤는데 컨텐츠 간의 구분이 있는데요. 135번. 예. 이것도 간과하기 되게 쉬운 부분인데 컨텐츠를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잘 구분할 수 있냐 없냐예요. 컨텐츠를 잘 구분할 수 있냐 없냐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글만 있으면 읽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폰트를 설정할 때부터 잘 설정해야 돼요. 선택할 때부터. 자, 왼쪽에 있는 이 일루션에서 이 앞에 있는 얘 어떤 게 I고 L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폰트 중에 이런 폰트가 있단 말이에요. 저런 폰트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폰트를 써야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독성이 좋은 건 이렇게 옆으로 펑퍼짐한 것보다는 세로로 긴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런 폰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 디자이너 중에 편집 디자이너 중에는 원래 폰트가 가지고 있는 게 얘인데 그걸 포토샵에서 장평을 줄여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코딩이 안 돼요. 글씨 우리가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글씨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레터 스페이싱을 조절할 수 있지만
얘 이 크기의 이 너비 자체를 조절하는 CSS 속성은 없거든요. 이게 그냥 그림으로 저장할 거라면 맘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편집 디자인. 그렇지. 폰트 자체의 너비가 이렇게 넓은 것보다 좁은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자 안의 공백이 클수록 읽기가 쉽다라는 얘기고. 얘도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얘는 다 볼드예요. 그죠? 이렇게 다 볼드되어 있으면 얘 못 읽어요.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얘가 이렇게 적절하게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고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벼운 색채가 읽기 쉽다. 얘도 넓은 것보다 컨덴스드. 이 폰트의 타입 중에 컨덴스드라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타입을 같은 비슷한 모양에도 얘가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고, 자간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얘가 투 오픈 너무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얘는 자간을 좀 줄였죠. 그래서 글씨 사이에 글씨 자체도 넓으면 잘 안 읽히고 글씨 사이에 공간도 너무 넓으면 잘 안 읽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다 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볼게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가독성이고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기 편하냐 아니냐. 밑에 얘는 readability라고 해서 글씨 하나하나는 읽기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또 이해하기 편하냐 안 하냐 구분되기. 지금 얘는 행간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접근성 검사에서는 이런 항목 안 나오거든요. 눈으로 보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적절하게 타이틀과 내용 사이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폰트를 쓰실 때 폰트의 종류가 쉐리프와 산쉐리프가 있잖아요.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는데 지금 얘를 보면 이거 다 명조체거든요. 여기. 명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명조체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가 글씨를 보는 책이 있잖아요. 책들은 다 명조체예요. 글씨가 다닥다닥 많이 있는 건 이거 고딕체로 되어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책들은 대부분 소설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명조책이에요. 프린트로 되어 있는 책들은. 근데 웹은 아니에요. 웹은 명조체로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읽기 불편해요. 그래서 명조체는 어디에만 써야 되냐면 제목, 강조하고 싶은 거에 일부에만 명조체를 쓰고 안에 내용들은 고딕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화면은 고딕체. 그 다음에 행의 높이도 엄청 중요해요. 이게 라인 하이트죠. 자, 행의 높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태그 좀 볼게요.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보면 컨텐츠 간에 구분해서 여기 라인 하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얘의 라인 하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티클 위에 올라가서 아티클 부분에 라인 하이트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서 패러그래프에서 검사 좀 해볼게요. 패러그래프에서 검사를 해보면 행의 라인 하이트가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 폰트 사이즈는 지금 몇일까요? 16이 있죠. 자, 16일 때 행의 높이는 몇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황금 비율일까? 혹시 아세요? 네.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대비 라인 하이트 행의 높이의 황금 비율은 1.618입니다.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가 16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곱하기 1.618을 하면 그게 가장 읽기 편한 행의 높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계산기를 해야지. 암산이 안 되니까 해야지. 그러면 25, 26. 25, 26, 27 그 언저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한번 26을 써볼게요. 얘가 지금 아티클 안에 P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올라가서 임시로 제가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티클 안에 P 해서 행의 높이를 어떻게? 26 이렇게 해도 되고요. 1.618 해도 됩니다. 이게 배수니까 1.18 픽셀 하면 1픽셀이 되는 거고 행의 높이가 거의 1.6 픽셀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 1을 쓰면 100%예요. 그러면 행의 높이는 몇을 준 걸까요? 만약에 1을 줬어. 그러면 픽셀로 환산하면 얘는 몇 픽셀일까? 그렇죠. 16이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배수입니다. 배수. 네. 그래서 1.618 이렇게 하면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의 행의 높이가 아까보다 조금 더 넓어졌죠.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 검사를 한번 해보면 p태그 얘를 띵띵띵띵 해서 조금 좁고 얘는 조금 더 넓어서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곱해놔도 되고, 뭐, 폰트 사이즈가 몇이든 간에 거기에 1.628을 곱하는 게 되니까 폰트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행의 높이가 바뀌겠죠. 얘가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지금은 16인데 20 했어. 그러면 20에 곱하기 1.628의 행의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훨씬 편하겠죠? 됐나요? 네, 기본 저렇게 잡아놔도 됩니다. 아까 PDF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컨텐츠를 인식하기 또 편하게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패러그래프를 넣잖아요. 패러그래프 지금 이 화면에서도 패러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못 읽어야 안 읽어요, 사람들. 너무 넓잖아요. 이 글씨도 적절한 글씨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얘입니다. 90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가로로 60글자. 여기 이 PC에서.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요 언저리, 이 언저리 저 너비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읽기 부담 없는 너비란 얘기예요. 뷰포트 기준으로 해서 60%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퍼센트로 해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얘가 모바일에선 또 달라요. 모바일에서는 가로 너비 여기에 맞춰서 30에서 40글자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너비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짜잘하게 글씨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읽어. 네. 그래서 여기 이 패러그래프에서도 전체 너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60% width 60% 이렇게 해주면 아이고 지금은 이제 부모의 너비를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너비 그래서 더 넓어져도 정확하게는 이제 미디어 쿼리까지 짜서 우리가 글의 너비를 조절해 주면 되는데 저 정도 너비 되면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혹 보면 글씨를 이제 영문을 쓸 때 다 대문자로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못 읽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만 예를 들어서 even harder 얘만 강조하고 싶으면 얘만 대문자로 써야지 나머지까지 다 대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강조하겠다고 다 빨간색으로 해놓는 그런 간판하고 똑같아요. 뒤에는 뭐 색 대비에 대한 내용이었고 폰트의 개수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것들은 컨텐츠 사이의 간격 이 간격도 나만의 리듬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컨텐츠를 일관되게 배치를 하는 것도 컨텐츠를 읽기 쉽게 하는 아까 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의 용이성 부분에서 체크할 부분을 제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